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7.65포인트, 1.32% 하락한 2073.39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35% 내린 626.7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의 아시아 증시 그리고 이어지는 유럽 증시까지 전 세계 시장이 시퍼렇게 질린 모습인데요. 바로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7월 25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가장 큰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미국 전 부통령과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이날 또다시 군사적인 원조를 믿기로 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압박을 가했다라는 소식이 내부 고발로 나타나주면서 민주당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이러한 권한 남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확률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선에 대한 확률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한 모습, 바로 이 지난 두 번째의 탄핵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가 그때마다 계속해서 조정 장세를 보여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10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국내 증시 또 다른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돼지 열병 그리고 필립 스미스가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슈는 잠시 후에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아메고서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몸은 또 어떠세요? 네, 오늘은 기운이 굉장히 나기 때문에 네, 오늘 좀 더 강한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네.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메고서 전문가님 코스피요. 네. 14거래일 연속 상승이 물거품이 되고 네네.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네네네.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시장에 대한 약세, 시장에 대한 강세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로지 시장에 대한 추세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지금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그렇고 지금 또 특히 미국 쪽에서 좀 이제 노이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말의 소나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 이유를 좀 강조드리자면 자 일단 코스피 차트를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 바로 이 자국의 화폐 가치를 계속 내리고 있죠. 계속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 대급락이 나왔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급락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2009년 그리고 2010년 이때 미국과 우리나라 동시에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상승했습니다. 즉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증시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2019년도 흐름 보도록 할까요? 자, 2019년도 흐름에서도 미국도 금리 인하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계속 이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있고 이제 대선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 이제 유동성을 최대한 공급할 겁니다. 근데 정책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충분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480주선이 여기 있거든요. 480주선 디디고 급등, 이제 디디고 급등하는 자리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자 뭐 2%, 3% 빠지고 뭐 1% 빠지고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이 상승 추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계속 홀딩하는 전략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코스닥은요 더 크게 휘청거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32% 하락을 했는데요. 아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아까 살펴보면은 10종목 가운데 3종목 말고는 모두 다 파란불을 켰고요. 그 아래 종목들도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일촉즉발의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은 바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말씀드리겠는데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한다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외바닥을 한번 찍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외바닥을 한번 찍었는데 이 외바닥 이후에 단 한 번도 저점을 한 번 더 찍어주지 않고 지속적인 우상향만 나왔습니다. 항상 얘기했습니다. 저점 라인 때가 뭐라고 했어요? 저점은 항상 쌍바닥이라 했어요. 외바닥 찍고 시장이 반등 나온 적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항상 쌍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추세가 꺾였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지금이든 좀 이후에든 어쨌든 저점을 한 번 더 찍어주고 그 다음에 반등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우리는 긍정적인 하락이다. 오히려 저점을 완벽하게 다져주는 구간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지금 대지열병 관련주를 본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100%씩 가고 있거든요. 아, 대지열병이 너무 크게 가는 거 아닌가? 찍지 말라 했는데 너무 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석이 끝나고 구제역에 대한 예방, AI에 대한 예방은 계속 나왔어요. 매년 나왔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지금과 같은 상한가 2방, 3방 가는 이러한 이 동물 간의 병으로 인한 주가 급등은 이번에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면서 지금은 20%, 15% 갈 것도 상한가 50%, 60% 가는 거고 30% 갈 것도 70%, 80% 가는구나. 그만큼 시장에서 종목의 힘을 더 실어주는 시장이구나. 그럼 아시겠죠? 뭐예요? 내가 놓쳐서 아쉽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점에서 이제는 10%, 20% 갈 거를 상한가 60%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센 종목 고른다면은 우리의 시장이 하락 나올 때마다 더 큰 수익, 거의 2배, 3배 이상의 더 좋은 종목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일촉즉발 딱 치기만 해도 찍기만 해도 바로 쳐질 수 있는 종목들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메거사 전문가님께서 마니커 FNG 가지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돼지열병, 아까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또다시 확진 판정이 나와서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했는데 오늘 관련 종목들 또다시 들썩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마니커 FNG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관련 종목인 하림도 그렇고 마니커도 그렇고 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관련 종목들, 사료 관련 종목들, 수산주 그리고 동물의약품 관련 종목들 이렇게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인데 올라가는 게 달갑지는 않은데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좋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제가 오늘 마니커 FNG를 가지고 온 이유는 항상 좀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좀 이제 너무 과해도 좀 이제 모자른 것만큼 이렇게 좀 이제 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상당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과연 돼지열병 관련주들을 쫓아가서 찍을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러기에는 좀 이제 신규 입성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니커 FNG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제 바닥에 있는 그런 테마주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일 당장 올라갈 종목들보다는 지금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일주일 뒤 아니면 2주일 뒤에 갈 수 있는 그런 테마주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특히 분봉상에 강력한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과열권에 있는 종목들은요. 무너질 때도 이렇게 단번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일봉의 흐름 봤을 때 신규 상장, 그러니까 상장 물량이 얼마 안 돼 있어요. 상장 물량이 얼마 없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지면요. 그만큼 매수하는 사람도 많겠죠. 매도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만약에 이슈가 끝났을 때 좀 이제 하락하는 걸 좀 대비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사실 지금 시간 외의 흐름들을 봤을 때 수산물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시간에 많은 급등을 보이고 있어요. 아마 이 돼지열병에 대한 대체제들이 지금 다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해서 반사익 받지 않을까 해서
축이 몰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고점에서 들어가기보다는 항상 이 저점에 있는 종목들 잡으라는 의미에서 이 마니커 엠펜지 좀 이제 특징주로 가져왔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KNN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은 시장이 조금 부진해 보니까 오늘 이 종목도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1.21% 하락하면서 1,63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일별 시세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아까도 대지 열병 이런 테마주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총선 정책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려고 가지고 오신 거 맞죠? 아,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 찝어주셨는데 네. 실제로 KNN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뭔 소리 한다면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최근에 사실상 뭐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KNN 그리고 고려산업 그리고 한국프렌즈 이 세 가지 종목을 한 총선 정책으로 엮고요.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종목이 안 움직이는 동안 움직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시겠지만 대지열병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개 종목들 KNN, 한국프렌즈, 고려산업이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 실질적인 뭐예요? 이 대지열병 관련된 이글벳이라든가 제일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마니커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왜 이 세 종목들이 안 움직이고 대지열병이 움직였는가? 아니 움직일 거면 올라갈 때 쭉 치고 올릴 때 계속 올리면 되지. 왜 지금 쉬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종목들이 쉬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고려산업이 뭐였습니까? 과열 종목록 지정이 돼서 과열하는 기간 동안에 종목이 별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과열이 되면은 장중에도 30분마다 매매가 되면서 사실상 체결이 쉽지가 않고 종목의 등락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크지 못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한국프렌즈가 얼마까지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바로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과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풀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고려산업, KNN, 한국프렌즈가 드디어 오늘 과열이 풀렸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이제부터 다시 이 대지열병이 아니라 총선 정책 수혜주가 뛸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시장의 이 법에 의해서 종목의 등락폭이 제한돼 있다가 이제 드디어 풀리게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다 올라가 있는 대지열병 찍을 게 아니라 다시 뛸 수 있는 과거에만 본다 하더라도 100%씩 200%씩 뛰었던 실질적으로 상한가가 15% 시절에도 200% 300%씩 갔던 바로 지금은 총선 정책주를 이제 다시 찍을 때가 왔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상한가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정책 수혜종으로 가져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내 계좌를 지금 시장보다 더 크게 몇 배 더 수익 낼 수 있을지 종목들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프렌즈입니다. 매수일은 9월 1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8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30.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별 시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매수일이 9월 18일인데요. 갑자기 하루 만에 그 다음 날 쭉 올라가면서 3,195원까지 쭉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주셨거든요. 어제 전략 매도하면서 우리에게 또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제가 또 쭉 집어보면 자랑하시려고 가지고 오신 거죠? 자랑하기보다도 자랑하시려고. 네, 그게 아니고 제가 어제 사실상 종목을 좀 강하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 무슨 소리 한다면은 어제자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돼지열병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주의만 드렸고 이제부터 뭘 찍어야 되는가? 이제부터 우리가 매수할 종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프렌즈를 본다 하더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최근에 총선 정책 수혜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확히 이 음봉에 말씀드렸고요. 이 음봉의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 하루가 지났고요. 그리고 이틀째가 되면서
거의 상한가 29%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사실상 많은 분들에게 나쁘지 않은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29% 수익 났으니까 다행이다, 수익 실현 축하드립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과열 풀렸습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뭐예요? 이제 다시 총선 시작까지 됐어요. 지금이 29% 급등 30% 수익 봤으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이제 30% 시작이고 이제는 50%, 60%, 100%, 200%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을 찍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프렌즈가 이제 시작이고 그 후속주가 어떤 종목인지 오늘 방송 끝까지 시행시키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자랑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소프트인데요. 매수일은 9월 19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4,100원인데 역시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8.11%를 기록했습니다. 일별 시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매수했을 때요, 아름다운 음봉을 딱 켜주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딱 줬는데 그 다음날 쭉 올라가더니 4,200원. 역시 3거래일 만에 우리에게 또 행복한 수익률을 주셨습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사실상 이 백발백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이 히든 스탁이 나오고 나서부터 진짜 오픈 베이스 21%, 거기에 대신정보통신모 10% 정도, 거기에 링네트 15%, 그 이후에 계속 드린 수익이 한국프렌즈 30% 수익, 한빛소프트까지 실질적으로 지금 8% 수익, SDN까지 뭐 7% 수익, 계속해서 백발백중으로 종목 찍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못 찍었다 하신 분들이 있고 아직도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얘기할게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지금까지 못 잡았더라도 이번 종목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고요. 총선 정책 수혜주들만 얼마 간다? 20%, 30%, 50% 상한가 연속 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프렌즈 최근에 지난주에 드린 거예요. 30% 급등, 한빛소프트 거의 8%, 9%, 많이 보신 분들은 10% 상가 수익 봤을 거예요. 이 종목들 연속으로 드렸음에도 못 봤다 하신다면은 오늘만큼은 방송 끝까지 보셔서 어떤 종목이 내 계좌를 상한가를 만들 종목인지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원익큐브입니다. 매수일은 9월 6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는 2,8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7.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흐름은요. 좀 많이 빠졌네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12시 기점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3.7% 하락하면서 2,34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라가나 해가지고 9월 20일에 2,675원까지 쭉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는 또 빠지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돼요. 이 종목이요, 대기업 협력 이슈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리해야 돼요? 더 들어와야 되겠죠. 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일단 삼성전자의 폴더블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연관성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그래핀보다 한참 높은 신소재인 이 은나노 와이어 관련된 기술 좀 이제 복합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알려진 재료보다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 해서 우리 히든스타일 좀 소개시켜드렸는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증시가 많이 빠졌다가 상승하면서 대부분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급등하고 눌렸다가 다시 급등한, 즉 N자형 파동의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도 N자형 파동이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 이제 고점 맞고 빠지는, 즉 매물 소화가 좀 이제 나오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외국도 그렇고 폴더블 폰이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 특히 대시세 나올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인터플렉스라든지 BH라든지 핸드폰 부품주들이 뭐 1000% 넘어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7000%까지 날아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제는 스마트폰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는 스마트폰에서 이제는 폴더블 폰이라는 이 스마트폰의 이 혁신을 통한 이 최대 수혜주, 즉 시대적 변곡점에 대한 그런 상당히 좀 블루칩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관심 가져야 되겠고, 월봉의 흐름을 봤을 때 매우 저점에 있습니다. 저점 구간에서 지금 계속
가격대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월봉상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단까지도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익큐브는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DKT입니다. 매수일은 9월 1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2,3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은 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95% 상승 마감하면서 1,4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요, 좀 떨어지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차근차근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대기업 협력 모멘텀으로 또 네네. 핸드폰과 관련된 그렇죠. 종목으로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 네. 역시 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는 그렇죠. 거죠? 사실상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지열병이나 또는 이제 뭐 대북주 네, 이런 네. 테마주들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제 투자를 좀 제안해드리자면 사실상 뭐 테마주도 좋습니다. 근데 좀 이제 우리가 뭐 테마주 넘어서 정말로 100%짜리, 200%짜리 넘어서 정말 500%, 1000%짜리를 노리실 거면 정말 시장에 대한 주도주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주도주들은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4차 혁명 관련주에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 5G 관련된 종목들, OE솔루션, KMW 어떻습니까? 바로 500%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뭐 남성이나 이런 종목들 다 지금 400%, 500% 이렇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근데 폴더블 같은 경우에도 4차 혁명 핵심 그런 기술이라 볼 수 있죠. 근데 그 종목들에서는 아직 100%, 200% 상승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이제 포커싱을 맞춰보자 해가지고 좀 종목 소개시켜드렸고요. 자, DKT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DKT 같은 경우에는 FPCB를 만드는 FPCA, 그러니까 BH의 요 자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18년도 12월 상장해가지고 계속 하락하다가요.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해주고 현재 구간에서 지금 삼각 수렴 패턴을 좀 만들고 있는 자리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좀 이제 고점 돌파 나온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시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제가 지금 현재 목표가를 12,300원 드렸는데 충분히 그 구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 내일 모레 당장에 올라갈 테마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전하고 좀 이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한 달 뒤에, 2달 뒤에 상승할 종목도 미리 선침하는 관점에서 종목들 바라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1월 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역시 정부 정책 수혜주는 강하게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네네, 그렇죠. 세상 지금 이제 2017년도 네. 정부가 바뀌고 나서 네. 세상 우리 증시에 굵직굵직한 상승세를 보면 대부분 정책주들이 맞아요, 그 맞아요. 흐름을 이끌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수소경제 관련해서 수소차 관련주들 엄청 올라갔죠. 그 다음에 대북주 관련해가지고 뭐 철도주라든지 아니면 그 외 등등 대북 관련, 특히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결론 내보자면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점이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얘기하는 데서 돈이 몰리고 그 돈들이 이제 수급을 이제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하는지 상당히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 드릴 종목이 바로 2천억 규모, 2천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2천억 규모의 이 정부 정책 수혜주가 좀 이제 모멘텀이 발생된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바닥 구간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일 당장 올라갈 종목보다는 좀 이제 일주일 뒤나 또는 이제 한 달 뒤에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들 우리가 미리미리 선침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좀 이제 급하시지 않은 분들이 오늘 종목에 좀 이제 관심 가지시면 좀 이제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정부 정책 수혜주일까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뭔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부 네. 정책의 수혜를 딱 입어서 네네. 또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네네. 된다. 그렇죠. 몇 분기예요? 4분기? 네, 그렇죠. 이번 연도 전년 대비해서 네네. 상당히 좀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급에 사람이 있죠. 학급? 네, 학교에 네네네. 그 한 반에 만약에 뭐 50명, 60명 있다 네. 칩시다. 그런데 맨날 50등 하던 친구가 네. 막 10등 하는 게 관심 많이 받겠습니까? 아니면 맨날 5등 하는 친구가 뭐 2등 하는 게 관심 많이 받겠습니까? 일단은 50등 하다가 네네. 쭉 올라간 그렇죠. 친구들이 이제 발전을 했다라고 그렇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네. 공부했어 막 이러죠? 아, 그렇죠. 원래 실적을 잘 내던 종목이 어차피 실적을 더 잘 내봤자 시장에 그렇게 이슈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정말로 실적이 안 좋아지다가 네네네. 실적이 갑자기 막 확 좋아진다면 그러면 그걸 어닝 서프라이즈 엄청나게 그쵸. 시장이 좋아지는 거 볼 수 네네네. 있거든요.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네. 종목이 바로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승인드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승인드라는 종목이 과거에 1년 만에 몇 퍼센트 상승했냐? 거의 뭐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해가지고 거의 뭐 10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게 1000% 파동인데 이게 테마로 올라갔느냐? 아닙니다. 이게 원래 사업이 계속 적자였어요. 적자였는데 이게 중국 진출하고 나서 이제 실적 자체가 뭐 몇백억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때 그만큼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이제 강력한 시세를 좀 이제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 강조드리겠고, 사실상 종목들이 항상 상승하기 전에 보면요, 시세를 분출하기 전에 보면, 자, 체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시스의 경우에도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요 횡보가 나온 자리, 바닥에서 계속 횡보가 나오다가 그리고 이제 파동이 계속 발생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상승하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것보다 이런 바닥권, 바닥에서 횡보를 하면서 슬슬 올라오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강조드리겠고, 오늘 종목은 이제 정부 정책 이슈가 있고요. 그 정부 정책을 힘입어서 그리고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온 종목이고, 그리고 이 정부 정책이 최근에 나온 정부 네네.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최근에? 때문에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과 상당히 좀 중국. 연관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정부 정책인지를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나왔대요. 일단 최근에 나온 게 아시겠지만 혹시 그 국회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국회? 네. 안 가봤어요. 국회의사당에 가보면은 이 수소차 충전소가 만들어져 네네네.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넥소라고 해서 실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적으로 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국회에다가 이제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소차 이슈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 이번에 뭐 현대모비스 공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수소차는 우리의 뭐 미래 먹거리다 뭐 이러면서 실제로 3대 신산업에 이번에 친환경차를 넣어 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본다 하더라도 계속 턴어라운드 되거나 실적인 성장이 나올 종목들이, 첫 번째가 유니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18년도에 이 수소차에 대한 지원 정책이 나와주면서 이슈가 나와서 급등세로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조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시스와 같은 뭐 흐름 맨키로 주가 자체가 워낙에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이 조금씩 들어와 주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기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게 아니라면은 이번에 급등이 나왔던 대우부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우품이 거래량 터지고 나서 깔끔하게 지금 조정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관련 수혜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우품 아니면은 유니크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어일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최신 이슈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수차 많이 타요. 그래요? 최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뭐 수소차도 그러니까요. 올라가고 자율주행도 올라간 상황인데 좀 이제 좀 잘 못 짚으신 것 같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세 번째 힌트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차트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아서 이제 분출. 네네. 그렇죠. 네. 항상 힘이 몰리는 어. 자리는 이동 평균선이 이제 수렴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장기 이평선 수렴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이평선 수렴도 좋은데 일단은 일동 평균선이 수렴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증시의 종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요. 이동 평균선이 수렴하는 자리는 변곡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변곡점 구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다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예시를 좀 드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글벳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이글벳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번 급등한 다음에 쭉 눌리는 자리에서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모아지는 자리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이제 점상 간 모습들을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힌트를 한 가지 더 드리자면 네. 저출산과 관련된 힌트가 있다는 점, 저출산? 이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은 아니겠네요. 아, 네, 수소차도 그렇죠. 아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추리 많이 해주세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뒤흔들었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뉴욕에서요. 네, 실제로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도 이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6%까지 빼버렸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임팩트가 있는 인물인데 실제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실제로 딱 3명만이 이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면 4번째로 아마 이번에 들어가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민주당 쪽에서 이 하원들이죠. 네. 대한민국 따지면 국회의원들입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빌미로 해서 이번에 한번 이 탄핵의 공식 절차가 아니라 탄핵에 대한 조사를 한번 진행하겠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마 이 말은 안 하겠지만 심적으로 좀 부담이 느껴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밀고 나가다가 정말 막힘없이 밀고 나가던 사람이 옆에서 태클을 건다고 해서 한번 한 발을 빼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사실상 아시겠지만 이 배포라든가 이 사람의 이 사실상 지금 이 밀고 나가던 힘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밀고 나가던 거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2020년에 재선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공약 3개 중에 3번째 공약인 아시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선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미국을 넘어갔죠. 넘어가서 한미 정상회담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 나서 뭐 할 얘기 많았어요. 미중무역 전쟁이든 일본 지소미아든 할 얘기 많았는데 북미 정상회담, 북미 실무협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그 얘기만 했다 해도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는 지지율을 위해서 지금 구간에서 뭐예요? 북미 정상회담, 북미 실무협상을 이뤄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밀고 있다는 누가 뭐 탄핵을 얘기하던 간에 말던 간에 아무런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평화는 아무나 지킬 수 없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나는 평화를 지키고 싶다. 왜? 난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밀고 있는 이 북한 비핵화 선전에 대한 수혜주들이 단기적인 상승세, 급등세가 더 나올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대선 정책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갔던 종목이 또 간다. 그죠. 이게 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맞냐라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총선에서 이긴 당이 대선까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만큼 자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이든 정책적인 부분이든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총선 이긴 당이 대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총선 정책주가 곧 대선 정책주고 대선 정책주가 곧 총선 정책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가는 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남선알미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선이 언제죠? 대선 2021년도죠. 2021년도인데 실제로 남선알륨이라는 종목은 2019년도입니다. 2년 전이죠. 2년 전에 주가가 얼마나 갔어요? 대략 대선 정책 이슈를 받아서 주가 상승세가 대략 300%까지 나왔습니다. 대선 2년 전에 대선 정책의 수혜를 받아 300% 급등이 나와줬고요. 한창제지입니다. 한창지도 마찬가지로 대선이 2년 전에 2019년도에 주가가 대선 정책 수혜를 받아서 2년 전부터 350% 거의 340%까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왜 이 종목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우리가 과거 대선 정책이었던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과거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 이 흐름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흐름 볼게요. 정확히입니다. 이 대선이 언제 있었습니까? 2017년도에 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 언제부터 급등했냐? 정확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차례 급등은 딱 2년 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 급등이 한번 나와줬고요. 그리고 1년 전에 언제? 2016년도에 급등이 한 번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바로 아시겠지만 우린 지금 몇 년 전 구간이에요. 실제 아시겠지만 이제 1년 전 구간의 코앞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실제 총선이 2020년 4월이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2021년이 되면 바로 대선입니다. 총선이 언제 있었어요? 2016년 4월 라인 때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럼 벌써 언제예요? 총선 거치고 나서 바로 아시겠지만 주가가 급등세가 얼마 갔어요? 바로 200~300% 그냥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뭐냐? 이번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종목 또한 이러한 2018년도 말에 200%씩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충분히 조정을 주고 지금 당장 가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을 만한 총선 대선 정책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한번 갔던 종목이 또 간다. 이번 종목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전문가님 좀 도와주세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좀 약간 범위가 너무 커가지고요. 네, 저도 첫 번째 힌트를 듣고 정말 좀 애매했는데 네. 두 번째 들어가니까 이제 좀 맞출 수 있겠다 좀 생각이 총선과 들더라고요. 대선을 다 엮어서. 제가 보시니까 힌트 2 보니까 대선 정책주 1차 파동에서 200% 파동을 네. 기록했던 종목이 제가 딱 내리에 스친 종목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혜양조라는 종목이에요. 네. 자, 보혜양조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대선 관련주로서 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2018년도 말이죠. 2018년도 말부터 상당히 지금 쭉 상승해가지고 거의 뭐 200% 상승을 딱 보였거든요. 딱 정확하게 200%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최저점부터 해서. 그러고 나서 계속 반등 없이 빠지고 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보혜양조 쪽으로 저는 생각이 든다 말씀드리겠고 또 한 종목 더 꼽아보자면 뭐 SC충방 같은 종목도 좀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SC충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을 보시면요. 이 구간에서 대선 파동으로 해서 정책 파동을 해서
딱 200% 정도 상승했거든요. 210%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행주 아닌 SG 충방 이쪽으로 좀 몰아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또 첫 번째 힌트랑 두 번째 힌트랑 섞어가지고 새로운 힌트를 드리려고 진짜요? 가져온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새로운 힌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네. 이 넘겨주시면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남북 경협과 그다음에 대선 총선 정책 이슈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상 두 개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거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전 코레일의 최고 책임자를 사회이사로 들인 회사고요. 실질적으로 뭐냐 철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인 기업이에요. 주변 선로에 영향도 안 주고 소음도 크지 않은 PF 공법으로 철도를 만들 수 있을 만한 바로 남북경협 철도 관련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뭐라고 있습니까? 대선 총선 정책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 철도 사업에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뭐라 했습니까? 총선 대선 정책 이슈까지 같이 엮인다 한다면은 상한가 갈 것도 뭐 2연상 가고 50% 갈 것도 100%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완벽한 상한가를 못 보여드렸어요. 한국 프렌즈도 29% 정도 가고 살짝 눌렸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한빛소프트 11%, 오픈베이스 21%, 대부분 다 20%씩 갔지만 완벽한 장대항공 상한가를 못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완벽한 장대항공 상한가 노릴 수 있을 만한 남북경협과 총선 대선 정책 대장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부산산업 먼저 와 있고요. 이 아래 메시지 또 왔어요. 읽어주세요. 앵커계 김태희 태연 앵커님, 전문가계 강동원 마르스님, 오늘도 저희 5살 막내딸이 태연 앵커님 이쁘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강동원과 김태희가 만났네요. 네. 저는 뭐죠? 와야 돼요. 와야지 제가 이거 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르스 전문가님 위즈코프, 그 다음에 감기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메거사 전문가님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코리아 FT 아닐까요 하면서 눈웃음하고 하트도 뿅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보령 메디앙스, JNK 히터, 그 다음에 에코바이어,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또 보이고 아가방 컴퍼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제로투세븐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정책이 나왔어요. 네. 영유아 그 제한 기준을요. 맞아요. 6세에서 7세로 7세로. 해가지고 260만 명의 유아들이 또 이제 10만 원씩 맞아요. 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복지 정책이 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2019년도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플러스 174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이슈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도 상당히 좀 이동 평균선들이 수렴하면서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가 이하로부터 좀 이제 확보를 해가시고요. 최대한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잡아드리자면요. 12,500원 라인대. 자, 12,500원 라인대가 여기 이동 평균선 데드크로스 나오는 저항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터치해서 빠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잡은 전략이 좋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재료로서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란 점을 좀 이제 강조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0,000원 좀 제시해 드릴게요. 자, 10,000원 구간이 26거래일간의 평균 가격대의 기준선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매매 전략만 잘 지키신다면 2,000억 규모의 정부 정책 제로 투 세븐으로 한번 수익을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제로투세븐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괜찮으세요? 아니 뭐 지금 아까 뭐 막 기침 엄청 세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몸을 좀 가다듬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힘내서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사실상 이제 제가 이 히든스탁에 나와서 네. 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급등세가 나왔어요. 맞아요. 대부분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다 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르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돈을 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항상 아쉬웠던 게 오픈베이스 21%부터 링네트 15%, 그다음에 이번에 한국 프렌즈 29%, 거기에 더불어서 뭐 한빛소프트 11% 보시면 단 한 번도 저희가 장대 항목 상한가를 만든 적이 없어요. 대부분 뭐 21% 가거나 29% 가거나 가다가 말았어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상한가 하면은 저랑 영화 보기로 했는데 그죠? 상한가를 영화 지금 달성을 다 해야 내려갔어요 지금. 네, 해야 영화를 보는데 네.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에서 이번 종목만큼은 꼭 제가 장대항봉 상한가를 달성을 해서 충분히 주가가 뭐랬습니까? 아까 30%가 또 60% 가고요. 50%갈 종목도 100%씩 갈 시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대장인 남북경협과 이번에 대선 총선 정책 대장 수혜를 가질 수 있는 단 한 종목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늘 오후 9시입니다. 9시에 마르솜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딱 한 종목 공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니까 후속주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재료가 발생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열병도 좋겠지만 새로운 재료를 품고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눈여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어떤 조언 주실 거예요? 네,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라 쌍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어떠한 속보가 나오는지 계속 집중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영화를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거 다 마르스 전문가님 때문이에요. 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영화를 안 본 지 엄청 오래됐는데 이번만큼은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프렌즈 29% 상한가라든가 오픈베이스 21%에서 상한가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남북경협 정책과 더불어서 총선 대선 정책 이슈가 같이 엮여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하고 있는 이 상한가 후속주의 한 종목을 통해서 아마 이번에 상한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9시 마르솜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상한가 후속주 공개하니까요. 한국 프렌즈 29% 30% 수익 못 봤다. 오늘 꼭 참여해서 오늘 9시에 마르솜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종목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